예, 한국 과자 제품이 일본 것을 따라 했으니까 판매를 중단하고 남은 제품도 폐기하라, 이런 법원 판결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지금 뭐 이 뒤에 비디오에는 아주 울긋불긋한 과자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일본 제품과 너무 똑같은 국내 과자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위법 판결이 난 것은 근데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과자 시장에서는 모방 제품이 많은 건지, 또 독점적인 권리가 있긴 한 건지 오늘 팩트체크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예. 시절이 하도 하수상해서 과자 얘기를 하면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우리가 과자 얘기는 지난번에 뭐였죠? 허니 버터칩. 예. 그 이후로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화면에 제품들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예. 이게 일본 제품하고 비슷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그런 과자들이란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제품을 몇 개 실제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먼저 이쪽에 있는 이 빼빼로 제품이요. 예. 83년에 이제 국내에서 출시가 됐는데,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제품은 66년 일본에서 나온 포키. 그래서 두 개가 상당히 꺼내봐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똑같네요. 일본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게 한국 제품인데 외관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요. 제품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오해받을까 봐. 예. 그리고 이제 또 옆에 있는 제품이요. 이게 우리나라 대표 과자라고 할 수 있는 새우깡인데요. 예. 이 새우깡은 이제 71년에 한국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 역시 옆에 있는 64년에 출시된 일본 가루비의 에비센을 베꼈다는 논란 그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이게 7년 먼저 나왔단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꺼내보시죠. 예, 그게 에비센이고 이게 새우깡인데 역시 외견상으로는 구분이 힘들고요. 거의 똑같네요. 그리고 또 이제 포장지에도 새우 그림이 그려져 있는 모습, 붉은색의 배경 아주 비슷해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예. 뭐 우리 새우깡의 새우가 좀 더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긴 합니다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요. 지금 또 이 뒤에 이제 화면으로 마저 보실 텐데, 왼쪽에 있는 제품이 우리나라 제품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일본 제품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밑에는 저런 어떤 제품들, 음료수까지도 다 있는데, 역시 뭐 외관상으로 봐서, 그리고 이제 내용물을 꺼내 봤을 때는 어느 게 일본 제품이고 어느 게 한국 제품인지 알기가 힘든데, 모두 일본 제품이 먼저 일본에서 출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베꼈다라는 논란을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인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방송에서도요, 이런 한국 과자 업계의 베끼기 문제를 교양이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쪽에서 다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를 리는 없겠죠, 물론.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똑같이 만들면 당장 문제가 되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그죠? 특허에도 뭐 위반됐다고 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그냥 지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여태까지 그러면 전혀 없었던 것이냐?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언급하셨던 특허상의 문제, 이 과자 제조법에 대한 특허상의 문제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상 과자 만드는 법을 업체가 특허로 낼 수가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그 권리를 보호받기는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전문가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음식 제조법 같은 경우는 특허화가 가능한 기존에 없던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돼요. 종래와 차별되는 어떤 조성물이라든지 기존에는 없던 어떤 배합 비율이라든지 완전히 제조가 된 이후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의 구성 성분을 일률적으로 특정하기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특허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실제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같은 맛의 과자라고 할지라도 조금 다른 성분이 들어갔다면은 베꼈다고 보기 힘들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에서는 이 세계 각국의 제품을 참고하고 벤치마킹해서 만든 것이지 어떤 특정 일본 제품을 베낀 게 아니다라고 변명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제품 생김새, 그러니까 포장도 거의 똑같고, 또 그 내용물은 뭐 거의 저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돼 있으면 분명히 이거는 이거 베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일본 제과 업체들에서는 왜 여태까지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까? 일본 제과 업체가 아무 이야기 없다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논란이 없었던 이유인 건데요. 바로 관련 법 규정이 친고죄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봤다는 일본 기업이 직접 나서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건데,
수십 년 동안 워낙에 일본 제품 수입 자체가 막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그게 풀린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한 일본 업체가 많지 않았고요. 또 정서적인 문제도 있어서 딱히 소송이 없었던 겁니다. 별로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지를 못해왔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드는 궁금증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업체들끼리도 일본 업체와 국내 업체가 아니라 국내 업체들끼리도 소위 미투 제품이라고 해서 베낀 제품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뭔지 전문가의 역시도 들어봤습니다. 예. 특허 출연을 하게 되면 이 배합 같은 걸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그게 또 역으로 당할 수도 있고 대여섯 개 회사가 이렇게 독과점 정도로 하고 있다 봐야 되기 때문에 서로 약간은 이렇게 참조를 많이 하는 걸로 보여요. 어차피 또 다른 회사에서 다른 상품을 또 만들면 그걸 또 이렇게 좀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넘어가는 게 더 많은 걸로 보입니다. 예. 아, 이거 지금 그 화면을 보니까 진짜 똑같네요. 예. 그 초코파이는 저 왼쪽 게 롯데고 오른쪽 게 어디 겁니까?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위에 써 있군요. 신짱이란 것도 그냥 똑같고요. 예. 그 이른바 이런 걸 미투 제품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밑에 있는 것은 최근에 열풍이 있었던 또 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허니버터칩 제품이 나온 이후에 저건 요즘 구하기가 쉽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업체에서도 비슷한 게 비슷한 나왔단 형태로 말이죠.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일본 업체는 그렇다 치고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한 것 때문에 그렇다 쳐도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업체가 이번에 소송을 건 것은 다 조용한데 건 거는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이익이 본격적으로 침해받기 시작했다라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얘기인가요? 글리코사와 합작을 하고 있는 이제 해트글리코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글리코사, 포키를 만들고 있는 글리코사가 해태제과 합작해서 국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 판매한 지 4년째가 되고 있거든요. 보통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에만 즈음에서 팔리는 빼빼로가 무려 700억 원 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만만한 시장은 아닌 거죠.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용물을 가지고 독점권을 주장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디자인 보호법 등에 따라서 비슷하게 만든 이 제품, 빼빼로 제품의 포장을 문제 삼았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곡선 모양으로 돼 있는 이 상자 케이스 모습과 또 빼빼로가 하나 그려져 있는 이 모습들 상당히 그거는 좀 할 말이 좀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도요, 제품 형태도 거의 같고 포장 강면에 배색이나 초콜릿 과자를 배치한 모양 등 구성이 매우 흡사하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팔리고 있는 빼빼로도 앞으로 못 팝니까? 그러니까 왜 빼빼로 데이 되면 많이들 사잖아요, 그죠? 다른 아예 제품 자체가 못 나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제품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이 제품 하나인데요. 빼빼로 프리미어라고 해놨던 이 제품은 지난해 빼빼로 데이 때 한시적으로 내놓은 기획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로 회수할 것도 없고 판매 중단을 할 것도 없다는 게 롯데제과 측의 설명인데요. 롯데제과 측에서는 소송 제기 자체가 국내 후발주자인 상대적인 후발주자인 글리코사가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동안 국내 과자업계 하면은 어떤 과다 포장, 그리고 지금 저희도 한번 보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질소 충전, 과다 포장, 그리고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지나친 미투 경쟁, 이런 걸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판결을 두고 소비자들이 일본 업체의 공격에 직면한 국내 제과업계를 응원해 줄지 어떤지는 잘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저 화면이 뭔가 좀 궁금해하실 분 계실 텐데 과자 봉지로 떼목 만들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질소 포장 이게 심하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